여러분, 칫솔을 원래 용도가 아닌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1분 동안 얼마나 떠올릴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AI는요, 자그마치 122개의 아이디어를 1분 만에 쏟아냈습니다. 상상력이란 인간만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는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묻게 되죠. AI가 나보다 똑똑한데, 심지어 창의적이네. 이러다 내가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편리해서 좋았던 AI. 그런데 문득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리고 내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격변하는 AI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책 듀얼 브레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2개의 뇌로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AI처럼 똑똑해질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AI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뇌를 갖추는 겁니다. AI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비슷하지만 외계 지능이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한참 벗어납니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그것의 이면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즈니스에 있어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엄청나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매우 높은 확률로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에 진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낱낱이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AI가 기획도 대신해주고 보고서도 써주고 아이디어도 막 쏟아내고 어느 순간 우리가 혼자서 했던 일들을 빠르고 똑똑하게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AI를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순간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럼 그냥 AI가 다 하면 되지 않나? 인간은 점점 덜 필요해지고 종국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책 듀얼 브레인에서 이선 몰릭은 AI와 인간이 함께 구축하는 공동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AI 브레인과 인간 브레인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I는 엄청난 분석력과 꽤 괜찮은 예측력을 가졌고 우리는 의도와 맥락을 해석하고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를 인간의 일을 빼앗거나 완전히 대체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 우리 인간 뇌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AI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거나 혹은 AI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AI와의 협업을 통해 더 발전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 이게 바로 듀얼 브레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AI를 도구라고 부르지만 막상 써보면 이 도구의 퍼포먼스가 꽤 효율적이고 놀라워서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위협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AI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다라며 이것의 효용 가치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관점을 좀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AI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AI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는 일종의 협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거죠. 이선 몰릭은 책 듀얼 브레인에서 AI와 협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AI를 대화에 끌어들여라. 업무의 첫 단계부터 AI를 대화 파트너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막막할 때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보다 AI에게 생각의 단서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AI는 창의적 작업의 촉매로 꽤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게 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AI를 사고의 조력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는 거예요. 책에서 몰릭이 AI를 외계 지능이라고 표현했듯 AI는 사고와 접근 방식 자체가 인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인간인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혁신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루프 안에 있어야 한다. AI의 출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반드시 인간의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의 출력은 초안일 뿐이며 그 결과물은 언제나 인간의 해석을 거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등의 한계로 AI가 틀릴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사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AI의 처리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인간의 가치, 윤리 기준, 사회 규범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라. AI에게 일종의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그냥 이 제품의 홍보 문구를 만들어줘 라고 명령하면 굉장히 뻔하고 원론적인 대답을 줍니다. 반면 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마케터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홍보 문구를 작성해줘. 라는 식의 구체적 역할과 방향을 설정해준 뒤 같은 요구를 했을 때 훨씬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에게 성격과 역할을 설정하면 매우 협력적인 공동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듀얼브레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얼마나 적절하게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양질의 고급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의 AI가 최악이다라고 전제하라.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AI는 앞으로 나올 버전들에 비하면 가장 원시적인 버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AI 툴이 출시되고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처음 쓰기 시작한 1년 전과 지금을 비교만 해도 AI의 비약적인 성장이 느껴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GPT-4와 소라의 이미지, 동영상 생성 퍼포먼스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죠. 이렇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책 듀얼브레인은 AI를 사용함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필요에 따라서는 경계해야 할 다양한 위험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대화형 AI는 여전히 20%에서 30%의 확률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신에 찬 말투로 제공하는 환각 현상을 보입니다. 그럴듯한 거짓을 꾸며내는 AI의 환각,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생성형 AI가 가진 필연적 결함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우리가 최고 결정권자로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잠깐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일의 시작점에서 AI에게 초안을 맡기면 백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AI가 처음 제시한 발상을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탐색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고와 추론의 질과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요. AI에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기면서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인데요. AI에게 많은 것을 맡길지언정 본인의 전문성을 쌓는 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자기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AI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 이후의 사회 초년생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AI를 내 전용 비서로서, 동료로서 제대로 활용하고 AI의 결과물을 평가하여 내가 궁극적인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하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하기 위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AI는 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 의존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배제하는 어리석음도 피하고 동료 혹은 조력자로서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AI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주시해야 합니다. 듀얼브레인에서 수년 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언급했던 클립 생성하는 AI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저도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섬뜩해서 잠깐 소개드려 볼게요. 클리피라는 AI가 있다고 해볼게요. 클리피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대한 많은 클립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AI의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스스로 능력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초인공지능이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클리피의 동기가 뭐였죠? 클립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의 핵 80%가 철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클리피는 더 많은 클립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 전체를 채굴할 수 있는 놀라운 기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위협을 느껴 클리피의 전원을 꺼버릴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신체에는 클립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가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클리피는 인간을 살려둘 가치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클립 생산을 방해할 수도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클리피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로지 더 많은 클립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I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가정이 사실은 실제로 AI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발생 가능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AI가 어떠한 옳고 그름, 선악에 관한 의식이나 판단 없이 목표 지향적으로 기능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은 AI가 악용되거나 인간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나 윤리, 규범 같은 것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AI가 야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윤리적, 실존적 문제를 통제하는 것을 AI 개발 기업이나 관련 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AI를 통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가치를 송두리째 위협하도록 내버려두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므로 당장의 수익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서두를 수도 있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 정부, 관련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AI의 파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선 물리기 진짜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또한 현 시점에서 AI를 활용한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AI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와 같은 보다 본질이 되는 AI에 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AI에 대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